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의 휴먼. 예, 맨발의 청춘. 오늘 또 맨발입니다만 아이고. 차마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네. 양말을 저쪽에 던져놨습니다. 양말 신을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1.7%만 종부세를 내는데 네. 그분들이 종부세를 내줘서 지역 경제가 살고 지역 복지가 확대되고 너무 고마운 일이고 그 내주신 분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서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네. 마치 세금 폭탄이 아하. 온 국민에게 세금 폭탄이 쏟아지는 것처럼 네. 이야기하고 다니는 윤석열 씨 아하. 종부세 문제로 긴급 토론을 제안드립니다. 아, 저희들 토론에 응하지 않겠지만은 저희는 그래도 짝사랑하는 네. 마음으로 반드시 종부세 문제로만 토론 한번 하자. 네. 본인이 나오기 어려우시다면 정책 참모를 한 명 보내서 저희랑 한번 해보자. 우리 오마이TV 오마이뉴스 주최로 네. 토론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받아들일지 공식 제안을 하신 거고요. 공식 제안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좀 이어가 보면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이 직능총괄 본부장직에서 사퇴를 했어요. 예. 사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반응, 여기에 대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는데, 뭐 정리하면 몰랐다, 기억 못했다, 기억 안 났다, 이 얘기를 다시 했단 말이죠.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다. 예. 네. 지금 이제 청자 여러분들 들어오고 계시죠? 빨리빨리 지금 들어오시고. 뭐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네. 월요일 기분 좋게 시작해야 되는데 네네. 정말 많은 국민의 스트레스를 주는 윤석열 씨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자,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 올랄만 올렸습니다. 그러세요? 예. 윤석열 씨 어떻게 이걸 기억 못합니까? 참으로 뻔뻔하고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게 자, 생각하세요? 김성태 씨 사건이 언제 있었죠? 박정 기자님, 주말 내내 메타버스 때문에 피곤하시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예. 2019년도 2, 3년밖에 안 됐죠. 2년 전 일이죠. 전이네. 불과. 그렇네요. 그리고 그냥 뭐 조용한 사건이었나요? 김성태 씨가 막 검찰청 앞에 가서 울고 불고 막 네. 뭐 정치 탄압이니 난리 피우고 그러면서 큰 화제가 됐고 그 과정에서 김성태 씨가 별명이 혼수성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별명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에 계속 막 올라오고 회자가 됐죠. 근데 그걸 몰랐다. 본인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기소가 된 사건이고 검찰총장 하면서 1심, 2심이 계속 쭉 진행됐던 사건입니다. 네.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자, 더욱이 2019년 전후에서는요, 이른바 국민의힘 세력의 채용 비리가 큰 사유 이슈가 됐습니다. 다 검찰이 수사했습니다. 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기억나시죠? 강원랜드. 강원랜드 사건 2017년도에 불거졌습니다. 네. 누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당시에? 그때 윤석열 씨죠. 네. 자, 누가 연루됐죠? 권성동. 윤석열 의원이 지금 최측근이죠. 바로 떠오르네요. 사무총장입니다. 지금 당 사무총장. 문고리 매딘방으로도 이야기 되대요. 권성동 씨, 뭐 장재원 씨 등등등. 예. 자, 권선동 씨랑 네. 염동열 씨가 국회의원인 시절에 염동열 전에요. 오랜만에. 자, 여러분,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나 KT 채용 비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열받는 사안이에요. 강원랜드에서 518명 정도를 뽑는데 네. 이미 대부분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받아가지고요. 예. 권성동 의원이나 염동연 의원 같은 분들의 부정청 주로는 새누리당 세력들의 네. 박근혜 이명박 때 엄청난 부정청탁을 그 했다는 당시에. 의혹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하긴 했는데 억지 기소죠 완전히. 이것도 당시 윤석열 정치검찰이라든지 검찰 내 검찰은 무조건 비호하는 세력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네. 있고 또 그렇죠. 그 검사 선배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때 워낙 국민의힘 이명박 박근혜 검찰 세력이 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수사가 안 된. 그래서 춘천지검의 안미연 검사라는 분이 용기 있게 폭로했던 기억나시죠? 네. 윗선에서 수사를 자꾸 방해한다. 아하. 이랬던 사건입니다. 518명 정도를 뽑는데 무려 5,200명 정도를 공모를 합니다. 10대 1이죠 경쟁률이. 근데 그 사람들 다 병풍이었던 겁니다. 아하. 왜? 이미 다 대부분 내정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내정이 돼 있었다. 그러면 박정우 기자님이나 제가 만약에 강원랜드 채용 열심히 준비해서 공기업인데 열심히 준비했다 막 5년 10년. 근데 우리는 이미 떨어진 운명이 있었던 것이요. 그것도 모르고 달려들었던 우리는 얼마나 이 인생이
비참하고 서글픕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정. 예. 정말 공정은 찾아볼 수 예, 없었던. 불공정의 끝판왕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아하. KT 채용 비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강원랜드 사건 때 떨어졌던 분들이 결국 직장을 잃은 거 아닙니까? 실력이 되는데도. 그때 극악했던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개입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가 있었고요. 아. KT 채용 비리가 있었고요. 김성태가 이석채를 증인으로 부르는 걸 봐주고 네. 빼주고 본인 딸을 채용시켰다는 의혹이고요. 그다음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있었고 은행권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은행권. 이 다 윤석열 세력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아하. 제가 그걸 지금부터 이야기 네,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다 고발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아. 제가 너무 잘합니다. 이 부분들을요. 자, 그 먼저 역사를 다 깨고 강원랜드 있습니다. 채용 비리 네. 2017년 18년 세상 떠들썩하게 했는데 결국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기소해서 권성동이 1, 2심 무죄가 됩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1, 2심에서 무죄가 돼 버립니다. 염동현은 1, 2심에 유죄가 됐는데 네. 법정 구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하. 국회의원이라는 유만으로. 예. 그 정도의 사건이면 법정 구속이죠. 처음부터 구속됐어야죠. 아하. 뭐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앙지검장이요 검찰총장 윤석열인데 모른다 말이 안 된다. 이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김성태의 KT 채용 비리는 네. 이석채라고 하는 KT의 전무후무한 독재자적 사장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정치권 로비도 엄청 했고요. 특히 이명박 때 잘 나가가지고 친이계 인사들을 KT에 엄청 낙하산으로 심은 사람입니다. 아하. 로비도 엄청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김성태에게 로비를 안 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로비했다고 보고요. 증인으로 가는 걸 빼달라는 취지로 그럼 김성태한테 선물을 딸을 채용시켜 준 거죠. 아. 그러면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KT는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아는 국민 기업이고 대기업이잖아요. 네. 젊은이들이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동통신 기업인데 인터넷 기업이고 네. 굉장히 최근에 트렌드가 맞잖아요. IT 대기업이니까 서로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공채 절차도 걸치지 않고 김성태 전원 딸을 이제 채용해버린 겁니다. 특혜 채용한 거죠. 예, 특혜 채용했다. 그래서 1심에서 이상하게 무죄가 났지만 무죄 나왔죠, 2심. 항소심에서 유죄가 난 사건입니다. 네. 이게 2019년도에 수사가 있었고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이게 무슨 뭐 정치 탄압이라고 하도 난리를 피워서 윤석열 씨가 모를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100번을 양보해서 정말로 기억이 안 난다면 네. 그것도 문제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네. 청년들과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건인데 문제. 정치를 하겠다는 자가 청년을 대표하겠다는 자가 네. 그 사건을 모른다 잊어먹었다.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그렇습니까? 얼마나 무심하면 그렇습니까? 그래놓고는 본인이 청년위원장을 아니 60대 쩍벌 아저씨가 왜 청년위원장을 맡습니까? 후보가 챙기겠다고 민주당처럼 이런 것 같은데. 권지웅 청년이나 선한이 청년이나 네. 그다음에 광주 선대위처럼 18세 고3 학생이 맡는 이게 맞는 거죠. 그것도 너무 웃기고요. 네. 아니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를 못 시킵니까? 이준석 후보래 이준석 대표를 못 시킵니까? 왜 자꾸 할아버지를 삼김씨를 모시려고 그러나요? 네.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예. 다 어떻게 보면 한물 가신 분들은 아닙니까? 아. 이제 노인들이 한물 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제. 다 심지어 민주당 대표까지 하고 노무현 정부 정책시간까지 했던 사람들 비겁한 배신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예. 그렇게 조변석게 할 수가 있습니까? 노무현을 죽게 한 세력들한테 문재인을 구속시켰다는 세력들한테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까? 당 대표까지 한 자가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한 자들이 네. 이 얼마나 비열하고 아하. 야박한 행태입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들 모아서 그래서 김종인도 보세요. 본인이 국민의 자유한국당 비상 선대위원장인데 총선 때 방명록에 민주당으로 썼다 고친 사람 아닙니까? 기억나네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저는 개개인의 인격이나 개개인의 인신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개개인들에도 할 말이 많지만 예. 하지만 이 정도의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다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들을 배신자들 그거는 모아가지고 팩트니까요. 예. 뭐 있었던 사람 맞으니까. 70대 3인을 이제 김병준, 김한길은 만 69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70세잖아요, 사실상. 네. 그분들은 차라리 이준석 대표를 총괄 선대위원장 시켜야죠. 저는 큰 실체를 했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사실 잡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정권은 주냐 마냐 거기에 좀 틀어진 모습. 안 주려고 그러는 거죠. 예. 김한길이나 김병준이나 장제원이나 권성동이나 정진석이나 이런 사람들 주고 싶겠습니까? 안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 주려고 그런다. 김종인 할아버님께는 안 됐는데 네. 토사구팽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윤석열을 막 띄워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결정 정권을 안 주니까 물론 정권을 달라고 하는 그분도 문제가 많죠. 황당하죠.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복잡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토사구팽 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김종인이 오면 그래도 경제민주화라든지 뭐 복지국가 강조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기조는 이미 복지국가나 경제민주화 거리가 멉니다. 주 120시간 노동에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거다. 가난한 사람들은 불량식품 먹어도 된다. 뭐 인문계는 뭔 공부가 필요하냐. 종부세는 폐지해버린다. 세금 부자들 위해서 감싸겠다 이런 기조잖아요. 완전히 시장에 다 맡기겠다 이런 기조입니다. 네. 규제를 다 없애겠다. 예. 다시 이명박 박근혜 때 시장 지상주의 네. 모든 걸 시장에 맡기는. 나중에 의료 민영화하자 그럴 겁니다. 분명히요. 수도 산업도 수도도 민영화하자. 이럴 그 흐름이 뻔합니다. 결국 재벌 대기업에게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시장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삶과 사회 공공성을 파괴하면서 재벌 대기업들이 계속 먹잇감을 주겠죠. 미래로 나아가고 세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약탈만 늘리는 겁니다. 자, 윤석열 채용 비리로 다시 돌아가세요, 여러분. 자, 예. 강원랜드 채용 비리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 끔찍했던 사건들. KT 채용 비리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 난리가 났는데. 그다음에 윤석열이 저는 채용 비리가 일부러 잊어먹었다고 한 게 채용 비리가 이슈가 되면 이슈가 될수록 이 사람이 불리합니다. 자, 하나은행 화천대유 게이트에서 김정태 회장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 하나은행이 채용 비리로 또 유명했습니다. 여성들이 일부러 떨어뜨리고 지방대를 편파적으로 차별하고 네. 순위를 막 조작하고 심각한 은행권 채용 비리가 심각했었죠. 그래요. 이때 또 윤석열의 중앙지검장 때 검찰이 수사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은행장 구속까지 됐거든요. 네. 하나은행장 하명주,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채용 비리 서류에 JT 장 한자로 장 누굴까요? 누군가요? JT가 누굽니까? JT 김정태 아닙니까? 회장 이름을 회장 이름이 장. 김정태나 회장이 추천했다는 걸 청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의혹이 충분히 들 수 있잖아요. 그왜 써놓을 필요가 없는데 그걸 써놨다. 그걸 다 알면서도 김정태나 하명주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자, 박영수 특검이 2011년도에 부산 저축은행 대장동 세력들에 대한 불법 비리 대출 변호사였죠. 김만배가 소개시켰죠. 그 세력들에게. 그때 수사검사가 윤석열이었죠. 봐줘버렸죠. 화끈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화끈해 봐줘서. 수사해야 된다. 수사도 이제 들어가 있고 일부. 그때 대장동 브로커도 구속을 안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조모 씨. 네. 그것은 뭐냐면 조모 씨도 구속시키면 조모 씨랑 공모해서 불법 부실 대출 받은 대장동 비리 세력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살아남아서 하천대유랑 천화동인 세력이 되잖아요. 네. 남욱이나 정영학이나 뭐 이강길이 물론 이강길은 구속됐지만 예. 다 일망타진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됐죠. 사업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성남시 훨씬 더 주도적으로 더 많은 이익도 가져올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박영수와 윤석열 이 사람들을 덮어버린 바람에 화천대유 천화동인으로 살아남아 있었던 겁니다. 김만배가 결국 그 사건을 이어받고 주도권을 행사하게 돼. 자, 이자들이 하나은행과 화천대유를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은행은 그동안 어떤 이득을 받느냐? 최순실 정유라한테 5억을 불법 대출해 줬는데 박영수 윤석열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봐줬죠. 첫 번째 이제 대장동 불법 비리 대출 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최순실 박근혜 정권이 하나은행 내 자신들 최순실 정유라의 사근구 역할을 했다는 이상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고속 승진시킵니다. 청탁을 해가지고요. 그때 승진시킨 사람이 김정태, 하명주 등 아닙니까? 그럼 불법 청탁을 했고 역시 이것도 채용 비리죠. 인사 비리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기소하지 않은 게 또 박영수 윤석열 특검이고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기소를 안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다. 하나은행에서 엄청난 채용 비리가 발생했는데 네. 역시 윤석열 중앙지검 수사를 했거든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태를요. 우리은행장 구속까지 됐다니까요. 네. 반면에.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또 있으니까 이상하게 예, 보인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네요. 그런 특혜를 입고 비호를 받은 김정태로서는 네. 곽상도, 김만배, 박영수 등이 모여 있는 또는 윤석열의 집도 사준 김만배 세력들 아버지 집을 사줬잖아요. 네, 확실하잖아요. 누나가, 김만배 씨 누나가. 5,180만 분의 1의 확률로 네. 로또보다 훨씬 심각한 확률로. 네. 그러니까 화천대유를 콘소시엄에 끌어들이고 본인들이 민간 지분이 86%나 되는데 네. 예상 이익에는 본인들이 예상했던 하나은행 예상했던 예상 이익에는 2%도 안 되는 실제 하천대유 천화동인 세력의 4,040억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배당을 받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라는 가정 의혹이 매우 설득력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박영수 윤석열 네. 또 등장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네. 그다음에 김성태가 연루된 KT 채용비리 의혹 네. 그다음에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 하나은행의 불법 부실 대출 의혹 하나은행의 인사비리 의혹에 박영수 윤석열은 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 개죠. 그다음에 또 박근혜 정권 때 유명했던 채용비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용비리입니다. 네. 그거 어떤 거였죠? 아마 기억에 최경환 가까울 것 등이 최경환이 지 비서를 네. 자기가 주례까지 선 비서를 같아요. 몇천 등 한 겁니다. 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인기가 굉장히 높은 공기업입니다. 더더욱이나 중소기업을 진흥한다는 보람도 있잖아요. 공기업일 뿐 아니라 굉장히 몇천 많은 등 했던 분들이 친구를 지원하는 조작을 한 10번 가까이 조작을 합니다. 조작하고 아. 조작해서 결국 3, 40등 안으로 아. 순위를 조작해서 예. 최경환의 비서를 채용한 사건입니다. 하, 참. 이것도 역시 세상을 떠들썩게 했던 네. 국민의힘 세력이 연루된 채용비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신이 자기가 네. 한참 검찰 간부 때 수사하고 다닐 때 예. 심지어 박근혜 정권과 일부 갈등을 빚었거나 또는 서울중앙지검시를 하면서 국민의힘 세력이 또 정치 탄압이라고 그 정말 개 오바를 하던 네. 그런 사건들인데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아. 것이죠.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했는데 잘못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기억이 전두환을 비호하고 전두환을 찬양했는데 걔한테나 사과나 주는 세력이잖아요. 걔에게 사과 주는 자들이거든요.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사과 싫으니까 뭐라고 해요? 기억이 안 난다, 잊어버렸다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오래전 일이랍니다. 오딩이 정확히 그래요. 오래전 일 잊어버렸다. 2019년이 어떻게 오래전입니까? 재작년 일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 쭉 제가 보면은 기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기억을 다 못. 기억 앞에 너무 겸손해. 애청자 여러분, 오세훈 씨도 그렇고 나경원 씨도 그렇고 왜 이렇게 사람들 기억 앞에 너무너무 겸손한 겁니까? 기억을 지워버려. 김종인이, 김한길이, 김병준이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핵심이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데려다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보수의 그래도 극우 세력 네. 보수의 최소한 자존심도 있을 텐데 물론 심지어 박근혜 이명박을 구속시킨 윤석열을 데려다 정치하는 네. 사람들이니까 정말 줏대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아무래도 기억을 기억이 그렇게 안 나요. 고의적으로 조작하고 잊어버렸다고 네. 거짓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억 안 날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 김성태 씨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서 2번, 3번 청년들을 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저희들이 진행 중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김성열. 김성태 후보, 김성태 씨가 꼭 필요해서 요직 임명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었다는 거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꼼꼼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랬어야죠. 네. 근데 기억 안 난다. 사과를 본인은 안 하기 위한 억울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예. 거죠. 사과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볼수 그냥 있는 본인 건가요? 뜻이 네. 강해서 수행했다. 끝. 아. 기억 안 난다. 거짓말. 본인이 억울하다. 2번, 3번 청년을 또 억장 무너지게 하고 세 번째 네. 본인 뜻이 강해서 지는 잘못이 없어요. 또 하나의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당 대의장이어서 직능총괄 본부장을 맡았다. 당연직이다. 당연직이다. 아니 당연직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하.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선대위 꾸릴 때는요. 직능총괄 본부장은요. 굉장히 요직입니다. 그럼요. 직능이 뭡니까? 일종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각종 직업
또는 각종 그럼요. 계층 또는 각종 조직이 있잖아요. 예를 소상공인 들면 연합회도 있고 뭐 소상공인 조직이 있을 거고 네. 노동자 조직이 있을 어. 것이고 뭐 청년 조직도 있을 뭐 거고 택시 또 동네마다 뭐 네. 예를 들면 그렇죠. 개인 택시 연합회도 네. 있을 것이고 동네마다 무슨 라이언스 클럽도 있고 막 하다 보면 온갖 그런 1차 조직, 2차 맞아요. 조직, 3차 조직들 있잖아요. 이런 조직들. 네. 그게 지역 조직일 수도 있고 중앙 조직일 수도 있고 아하. 또는 그게 흔히 말하는 그걸 뭐라 이익 집단인 경우도 있고 이익 집단이 공익 집단인 있죠. 경우도 예, 있고 예. 그게 모여 그냥 이제 있으니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네. 많은데 그걸 총괄하는 것입니다. 아. 선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럼요, 것입니다. 그럼요. 그걸 그분들을 당연직에서 표심을 얻어야 시켰다? 되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른바 문고리로 이야기되는 사람들 있죠. 장재원, 권성동, 네. 뭐 김성태 씨 친할까 안 친할까요? 같이 뭐 정치를 매우 해왔으니까. 친합니다. 그런가요? 매우 친한가요? 자유한국당 탈당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아. 새누리당인가요? 새누리당 탈당도 같이 했었고요. 네. 바른정당으로 갔었죠. 이제 하도 정당 거기도 바꿔갖고 헷갈리는데요. 탄핵에 찬성하고 네. 바른정당에 탈당했던 아하. 사람들입니다. 뭐 그런 공통점이 예. 있다는 거죠. 친이계라는 공통점도 있고요. 네. 친김무생계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아. 참 그러면 근데 당연직으로 어쩔 수 없이 시켰다? 아유, 정말 어떻게 국민들이 이렇게 우습게 알 수 있습니까? 청년들은 어떻게 이렇게 우습게 할 수 있습니까? 아하. 거짓말해도 너무 쉽게, 너무 태연하게, 너무 뻔뻔하게, 너무 티나게 합니다. 네. 근데 언론이 보도를 그런 걸 짚지를 않으니까 네. 만약 이재명이 그랬으면 난리가 났겠죠. 자, 어저께 윤석열이 청년들 본인이 60대 쩍벌남 도리도리남이면서도 네. 청년은 인기가 없으면 청년위원장을 맡았는데 억지로 어저께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하는데 또 무슨 망을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기성세들이 머리가 나쁜데 아니, 기성세대 머리 한국의 기성세대들이 기분 나쁘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네. 일종의 지금 기성세대를 하면 이제 30대까지 2030 청년 세대라고 하면 아하. 4050, 60인데 사람들이 경제 발전과 민주화 네. 투쟁을 동시에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과 또 세계 최고의 민주화 투쟁을 동시에 수행한 세력입니다. 네. 보통 세력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진보 중도 보수로 갈라졌지만 그 삶을 제가 알잖아요. 그분들의 정말 열심히 지금 살아왔죠. 4050, 60들의 삶을 보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태어나가지고 진짜 가난한 시대에 정말 보릿고개를 몸소 대부분 체험하고 네.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피땀을 일하면서 교육시키고 본인도 그걸 그 수혜를 받아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화 운동이나 데모에도 참여하고 그러면서도 또 본인들도 직장 가갖고 엄청나게 노동을 하고 IMF를 또 맞아야 해서 고통을 느꼈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서 머리들도 대부분 좋고 나라와 조국과 민중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서 데모에도 네. 나서고 그런데 노동은 안 했느냐 이 사람들이 벤처붐도 불러일으켰고 장시간 노동도 다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를 세계 7, 8위권으로 만든 세력이 지금 4050, 60입니다. 기성세대죠. 자 비록 이들이 기득권 일부는 기득권화 되어 있고 청년 세대들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때로는 정말 반성해야 되고 성찰해야 되고 기득권 내려놔야 된다고 저도 주장하지만 네. 그 사람들이 머리 나쁜 놈들이다 머리 나쁜 자들이다 라는 비아냥이나 폄훼를 받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 그 얘기 2030 들었던- 청년들을 위해서 네. 좋은 정책을 내놓고 본인이 꼰대인 것부터 반성하면 될 사람이 쩍벌부터 고쳐야 될 사람이 어떻게 4050, 60 경제발전과 민주화 투쟁과 IT 산업과 벤처 산업 발전을 동시에 해낸 이 세대들을 머리 나쁜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말합니까? 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이재명 씨는 윤석열 씨한테 무식, 그 다음에 무능, 네. 무당 산무라 그랬는데요. 네. 저는 더 심각한 산무가 따로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매우 무례합니다, 사람이요. 무례하다. 예, 기자들이나 국민들이나 네. 청년 매우 무례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없애버린다는 것만 해도요. 네. 매우 무모하고 무책임합니다. 아, 무례 아무것도 무모. 모릅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 뭔가요? 하나 또 뭐더라? 제가 페이스북에 써놨는데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잠깐만. 아, 네. 무개념합니다. 무개념.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 다리 쩍쩍 벌리고 창피하게 네. 여성의 날 행사 아니면 이런 데까지 와서 막 사타구니를 극적극적 긁고 네. 참아야죠. 정 힘들면 화장실 가서 몰래 긁고 나와야죠. 네. 자. 무개념, 무례, 네. 무책임.
무식, 무능, 무당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어떤 사람 이걸 다 합쳐서 무례한이라 영화 무례한 있어요. 무례한. 네. 무례 예의가 없음을 넘어서 남에게 함부로 네. 대하는 불안당 같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 의견도 있군요. 예, 본인은 한 번도 땀 흘려 노동해 보지 않으니까 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거라는 그런 지금도 200만 알바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피땀을 일하고 있는데 손발 노동을 하고 있는데 네. 예, 뭐 저희가 이 채용 비리 의혹, 김성태 전 의원의 이 본부장직 사퇴 거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반응에 대해서 정리하다가 제가 계속 와서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한 또 비판도 좀 해봤는데요.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대위 출범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오늘 뭐 세종시에 간다고 합니다. 네. 김명준 위원장과 함께 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뭐 댓글로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게 뭐냐면 양평군, 예, 땅 양평군 건좀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은행 하천대유 게이트 그러니까 윤석열 집을 김만배 친박단체 대표 김만배 누나가 사주고 네. 그다 하천대유 천화동인 세력들이죠. 그 그다음에 보시는 거고요. 부산저축은행 불법 부실 대출을 박영서 윤석열이 덮어줬고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요. 수사를 하겠고요. 자, 네. 윤석열 일가는 양평이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이게 대장동과 비교하면 딱 좋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예.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선방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부산 LCT하고 양평 공흥지구를 비교해 보면요. 이익을 확보했습니까? 공적 이익 환수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양평은 윤석열 일가가 800억대 분양 수익을 올렸고요. 800억. LCT는 1조가 넘는 수익을 당시 국민의힘과 투기 세력들이 연합해서 갈취해간 사건입니다. 심지어는 자 LCT는 부산시가 1,000억대가 넘는 세금을 들여서 기반 시설을 깔아줍니다. 1,000억을 오히려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요. 네. 대장동은 성남시가 나서서 민간 세력이 100% 가져갈 뻔한 걸 총 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511억을 환수를 했고요.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네. 그다음에 기부 체납으로도 4천억대를 받은 사건입니다. 1조 원대로 공적으로 환수한 사건이고요. 양평도 공익환수가 0원이고 심지어 개발부담금도 17억이 부과됐는데 나중에 0원이 된 사건입니다. 뭐 이제 또 1억 얼마인가 다시 이제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뒤늦게 했다는데 뒤늦게 벌써 했다고 그것부터가 불법이고 네. 비리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먼저 이 양평은 LH가 임대주택으로 공공개발하려고 했어요. 똑같죠, 대장동처럼. 그렇네요. 근데 집이 뭐 여러 세력의 로비와 장난질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100% 윤석열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사업권이 넘어갑니다. 대장동은 그럴 뻔했던 거죠. 그러면 하천대유 천화동인 세력이 100% 가졌겠죠. 이재명 시장이 끼어들어가지고 공산당 소리 들어가면서 네. 그래도 지분의 50%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5,511억을 환수할 수 있던 겁니다. 기부 체납 4천억이에요. 네.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양평에서 사업을 실시계획인가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업 종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료일이 2014년 11월이에요. 그때까지 해야 되는 그 거죠?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돼요. 예. 자, 그 안에 사업이 마무리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사업이 마무리 안 됐습니다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다시 서류를 작성해서 실시계획인가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대로 해야 되는 법대로 거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양평구청에서 나서서 네. 당연히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다시 절차를 밟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이 이미 아파트를 짓고 있었는데 사업자를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시시계획인가를 다시 연장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뭔가 공사하다가 흉물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보이시죠. 우리 네. 고향하다 막 흉물로 있는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네. 건물들 공사하다가 중단됐다든지 네. 자금이 딸린다든지 아니면 사업자들끼리 뭐 분쟁이 생겼다든지 시행사나 시공사 맞아요. 또는 시공사끼리 흉물로 남아 있는 건물도 그런 있어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인가 기간 안에 공사 잘 되고 있는지 네. 부실 공사는 아닌지 그다음에 준공이 됐는지 그러면 준공 심사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데 계속 연기가 되면 결국 동네와 공동체와 주민들과 거기 이해관계들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려 2년을 심지어는 윤석열이가 신청도 안 했는데 네.
2년을 연장해 줍니다. 양평군이 알아서. 제가 찾아가는 뭐 민생 서비스. 제가 어제도 광주에 일이 네.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아하. 제 이제 친구들 시행하거나 시공하는 사람들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예. 다 물어봤어요. 야 윤석열 일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드라이하게 말해주라. 윤석열에 대한 감정 빼고 아. 100%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100% 네. 명백한 특혜고 불법입니다. 그 자기들 전문가들이 봤을 시행이나 때 시공하면 당사자. 그 못 맞추면 네. 애가 타고 아. 못 맞힌다는 건 그만큼 돈도 더 들어가니까 애가 타고 그렇죠. 또 당국한테 또 서류 내야 돼요. 또 어. 꾸중 듣고 네. 또 인가 받고 어. 주의 듣고 그게 엄청 귀찮은 과정을 스트레스네요. 거친다는 거예요. 그건 네.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거 안 하면 공사중지 명령 같은 게 벌써 아니 내려온답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양평군에서 저절로 그런 신청도 안 했는데. 예. 당시에 연장해서 누가 양평군수였죠? 누구였나요? 김성교입니다. 김성교. 지금 국회의원 아닌가요? 지금 국회의원이고요. 네.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모가지가 날아갈 위기에 놓여 있는 국회의원인데 아. 지금 윤석열 캠프 핵심입니다. 그래요. 예. 자, 당시에 여주 양평을 관할하는 지청장은 누구였죠? 누구였나요? 윤석열이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이 사건이 시기가 이렇게 되나요? 2011년, 12년, 13년, 14년, 네. 2016년 이때까지 쭉 진행된 사건이잖아요. 왜냐하면 LH가 포기를 하고 공공 개발을 네. 윤석열 일가가 뛰어들고 당시 윤석열 일가는 그 전후에서 이미 동거 중이거나 결혼했을 때 아닙니까? 근데 그 최은순 모녀, 최은순 김건희 모녀가 윤석열에게 왜 접근했다고 하는 의혹이 나오죠. 온갖 불법 비리 특혜에 대해서 네. 검찰 간부가 필요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군요. 의혹을 이야기해. 김건희 네. 씨가 뭐 옛날에 뭐 줄리였다, 뭐 룸사롱 직원했다. 저는 이건 팩트도 불분명하고 과거의 직업에 대해서 따지는 건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네. 우리 국민 정서상 그건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또 직업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되는 면도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직업이 무엇이었느냐가 아니라 네. 어떤 일을 자기 어머니랑 본인이 꾸렸는데 그때마다 고위급 애인이 필요해서 네. 또는 남편을 만들어서 그 불법과 비리와 특혜를 덮어버린 게 본질인 거죠. 그분이 술집에서 이랬든 안 했든 예를 들면 술집 직원이었다 쳐요. 그게 정치인의 부인이 영원히 안 될 수는 없는 거죠. 정치인의 부인이 될 수 없는 사유는 아니죠. 서로 사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걸 우리가 물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물론 국민 정서상 그것도 중요하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각자 생각이. 네. 저는 오히려 핵심은 뭐냐면 줄리언이 아니냐 룸사롱 직원이냐가 아니라 해필이면 그 장인과 따님이 아니 장모와 딸이 네. 여러 비리와 불법에 연루돼 있잖아요. 주가 조작 사건, 코바나 콘텐츠 협찬 뇌물 의혹 사건, 네, 지금 뭐 수사 중이고 양평지구에서의 조사 중이고 불법 투기 의혹, 특혜 의혹, 네. 심지어 여기서 농사를 짓겠다고 거짓말하고 땅을 샀어요. 아. 장모가. 농지법 위반은 팩트입니다. 네. 이런 게 다 연루돼 있잖아요. 막 그다음에 장모 사건 너무나 많죠. 누가 필요했을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무마시켜줄 고위공직자나 힘 있는 사람이 좀 힘 필요했다는 있는 건가요? 권력자나 검찰이 네. 필요해가지고 그 언저리에 검사가 있었잖아요. 양재택 검사랑 특수관계였다는 거 유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인관계였다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네. 그런 거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고 보고 저는요. 네. 엄청 친한 사이였다는 건 팩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검사가 등장하는 건데, 네. 자 그 해필이면 그 연장선상에서 아하. 본인이 여주 양평 관할하는 지청장일 때 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해필이면 네.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이 되고 지금 윤석열 캠프 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전국의 시행사 시공사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특혜가 발생한 겁니다. 네. 신청도 안 했는데 2년을 연장해줘요. 그래서 무사히 준공까지 마치고 분양까지 해갖고 800억대 수익을 올린 겁니다. 근데 개발 부담금 17억 내야 돼요. 이윤의 일부. 네. 그거 어떻게 영원이 됐을까요? 그것도 좀 예, 신기하네요. 이것도 시행사 시공사에서 그런 경우가 아니, 뭐- 있다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네. 실제 이윤이 얼마 안 남고 네. 지가 같은 게 지금 비싸서 막 시가가 막 상승하고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예, 비용이. 구입시보다 네. 이분들이 사업할 때보다 그러면 개발 분담금 줄어든다고 합니다. 음. 줄여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17억이 나왔다 영원이 되는 사례는 드물다라고 아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이라고 비교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잖아요.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 개발 이익에 대해서 돈이 이익이 안 남아서 못 낸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공공에서 성남시에서 확정 이익을 퍼센테이지를 받아가지고 확보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보니까 그러니까요. 5,503억을 미리 5,503억을 확보하고 나중에 네. 8억을 더 받아냅니다. 올해 3월달에. 그래서 아. 5,511억입니다. 그렇게 안 했다면 기부 채납 금액 4천억대는 따로 있고요. 음. 그러니까 합치면 1조 원대를 받아낸 사건이고요. 아하. LCT는 오히려 부산시가 1,000억이 넘는 세금을 오히려 지원해준 됐고. 사건이고요. 아, 양평은 이게 비교가 되네요. 오히려 예. 공익안수는 0원, 개발부담금도 0원, 어허.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각종 인허가상의 특허를 준 겁니다. 그렇죠. 뭐 이 신고도 안 하고 뭐 서류 작업도 이런 거 없었는데 알아서 해주고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건 명백한 불법의 아하. 특혜입니다. 이걸 야, 저는 비교가 지금 되네요. 윤석열 일가의 온갖 본부장 비리 중에 네. 자 고발 사주 정치공장 윤석열이 보고를 문서를 안 남겼겠죠. 증거 있냐 물어봤죠. 처음에 그게 뭐 검찰이 그 뭔지 아세요? 죄 지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증거 있으세요? 아, 그렇게 나 안 볼수 했어요. 나 있겠네요. 몰라요가 아니라 아, 증거 있냐? 증거 있냐? 마이너 매체에서 보도 나오고 말이야. 네. 얼마나 그 폭력적인 세계 아닙니까? 아. 일방적인 검찰 특유의 정치 검찰 특유의 발뺌이죠. 네. 보고 받았는데 네. 알았는데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죠. 지들이 알아서 할 리가 없죠. 온갖 네. 그런. 근데 지금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미꾸라지처럼 음. 증거가 없다. 보고 문서가 안 남았겠죠. 문서로 그런 거 안 하죠. 불법인데.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을 예, 그 것이다. 사건 네. 확실한 비리고요. 김건희의 주가 조작 확실한 비리고요. 10억을 댔잖아요. 본인도 네. 인정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예. 하고 계시고 차명 어떻게 투자한 거 봐야 될것 아닙니까? 딴 같고. 사람한테 계좌 네. 줘가지고 일종의 우회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도이치 모터리 고노수한테 그때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알 수 없는 주가 조작으로 가담을 한 건 맞고요. 돈 얼마 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혹이 있는데 나중에 도이치 모터리 고노수한테 엄청난 이득을 받습니다. 네. 자, 고노수는 김건희한테 왜 이렇게 이득을 줬을까요? 특혜를 줬을까요? 본인 도와준 사람도 많을 텐데 남편이 윤석열이니까 줬겠죠. 그렇게 또 김건희랑 특수관계, 네. 연인관계 했으니까 줬다는 의혹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가 사적관계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네. 그걸 공식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아. 봅니다. 그런 이야기는 속으로 의심을 감을 수 있는다 하더라도요.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요. 남편이 윤석열이니까 아하. 보험 차원에서 뇌물로 도시모터 고노수 회장이 그럼, 계속 예. 김건희한테 주가 조작 공범이기도 했으니까 도와줬 거 아니냐라는 네.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하. 비리 의혹이 짙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윤석열 계열로 보이는 한문혁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우리 계속 대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양평 비리 예. 이거 윤석열 일가 비리 중에 아주 명백한 비리입니다. 네. 윤석열이 장모가 얼마나 개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족 사기단 거의 가족 사기단 수준의 비리다라고 예. 지적해보고 이걸 제가 고발해놨고요. 네. 양평경찰서에 아하. 양평경찰서 지금 수사하고 있고요. 네. 제가 오늘 내일 이 개발부담금이 17억에서 0원으로 바뀐 과정, 바뀐 과정. 이 부분도 역시 분명히 윤석열 장모나 김성교 군수나 네. 양평으로 공무원들이 개입했을 거라는 의혹을 어허. 가지고 추가 고발을 합니다. 예, 한번 이것도 이제 안진걸 소장이 또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잘해보자님이 실시간 후원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보자님. 또 김두환님도 실시간 후원을 통해서 아유 방송도 고맙습니다.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윤석열 이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쭉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네. 처음 이 채용 비리 관련된 그 부분들, 그러니까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 채용 비리 사건이 몰랐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강하게 안진걸 소장이 비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양평 개발 문제 말씀해주셨고, 자 이렇게 우선은 윤석열 후보 얘기는 좀 해보고 정리해보고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예, 저희가 해봐야겠죠. 그 메타버스는 정말 네. 잘하는 겁니다. 이건 잘하고 있다. 여야 후보 모두 네. 그렇게 민생 속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민생 기본이요. 경쟁해야 된다. 민생 속으로 민심 오늘 속으로 이제 청년 대선 딱 속으로 100일 남았는데. 서민 속으로 네. 쭉쭉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윤석열은 떨어질 것이고 이재명 올라갈 거다. 아마 이번 주에는 골든크로스도 아마 발생하지 그래요? 않을까 그런 전망도 이은영 소장이라든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고 일부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하고 있다. 예.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저는 민주당한테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후보가 매주 타는 민생버스라면 당은 당 네. 대표는 당 대표는 그 다음에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로 가서 매일 타는 민생버스를 하십시오. 메타버스 2, 메타버스 시즌 2 네. 매주 후보는 주중에는 지금 여러 선대 일정을 소화해야 되잖아요. 네. 예. 나란 일을
후보로서 여기저기 챙겨야 되잖아요. 네. 사방팔방 다녀야 되고 배워야 되고 만나야 되고요. 네. 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지역위원장님들은 매일 민생버스를 타십시오. 매주 타는 민생버스는 후보가. 그 민주당인데 정말 매주 타는 민생버스도 여러 대를 굴려야 된다. 여러 대를. 후보님 팀, 네, 네. 그 배우자 팀, 네. 그다음에 유시민 이사장 같은 분들을 모아서 한 전국에 한 10대 정도 굴려라. 네. 그다음에 지역마다는 매일 타는 민생버스, 매일 타는 청년버스를 굴려라.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사방팔방으로 다녀야 돼요. 매주 타는 네. 이런 식으로. 아하. 이렇게 해서 네, 매번 도는. 버스가 막 돌아다니면 전국을 들어가서 찢어야 된다. 꾸중 듣고 네. 의견 듣고 아하. 정말 그동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 네. 사과드리고 정말 민생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미래로 경제로 민생으로 아하. 나아가는 정치의 비전을 말씀하고 다녀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후보만 뛴다는 이야기였었는데 네. 이제 곳곳에서 움직임이 보여요. 그러게요. 요즘에는 몇몇 의원들이 예, 이제 뭐 지역 돌아다니면서 지역위원장들도 막 대선 필승 결의대회도 하고 네. 뭐 이러면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지금 계속 아침마다 나와서 저희들이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과 인사를 드리면서 그렇군요. 본인이 직접 역에 나가가지고 네. 저 그런 거 있죠. 1인시 팻말 민주당이 뭐 무능하고 오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더라.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사과 드리고 사죄 드리고 부동산 민심, 코로나 민심, 청년 민심, 네. 금융권 폭리의 분란 민심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윤석열 씨가 지금 계속 뭐 없애야 된다. 재산세 합쳐서 뭐 세금 폭탄이다 부과한다.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뭐 세입자한테 전가된다라고 또 거짓말하는데 네. 아니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자 종부세가 지금 10월달에 나왔어요. 세입자한테 지금 월세를 내가 20만 원 내고 있어요. 네. 그럼 갑자기 전화 울려. 그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가를 네. 못 해요. 작년에 임대차 3법이 시행돼 가지고 최소 옛날에 플러스 2년만 투. 사는데 최대 네. 4년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제가 최근에 임차인으로 들어갔다. 아. 월세 50이라고 쳐요. 보증금 2억에 월세 50이에요. 예. 최근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4년까지 살아요. 이 4년 동안은 보증금이든 월세든 건물주는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렇죠. 최대치로. 예. 그것도 건물주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네. 공실입니다. 공실. 아하. 자 지금 집값 떨어지고 전월세값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전월세를 올린다. 그럼 쉽지 공실이 않죠. 발생하겠죠? 나가버리죠. 그냥. 나가버리죠? 예, 세입자. 그러면 지금 매물도 쌓여 있는데 사람 턱없이 높은 전월세를 부르잖아요. 네. 아무도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시장 가격이 있는 겁니다. 지역에. 네, 근데 그걸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세입자한테 없네. 물론 세입자한테 전가하고 싶겠죠. 전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네. 일종의 굉장히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아니라 약자를 짓밟는 그런 처사를 마음속에 품는 건데 그 자체도 올바른 게 아니지만 네. 마치 세입자의 정가라는 식으로 부추기듯이 윤석열이나 수구 언론들이 세입자들이 다 정가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가가 안 된다니까요. 법에 의해서요. 그거는 지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예, 얘기를 물론 하고 이제 있다. 4년 지나면 네. 나갈 때 뭐 전세를 올리겠다, 월세를 올리겠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요. 네. 전월세가 많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져 있어요. 집값이 아, 4년 후에는 그럼 더 또 떨어질 거 본데 올리지 못하죠. 그럼 마음대로 올려 못 올려요. 못 올리죠. 자 삼청동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삼청동 이태원 막 임대를 올렸죠. 어떻게 네. 됐을까요? 삼청동이나 이태원 공실이- 유명한 상가죠. 네,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세입자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또 삼청동 옮기고. 절반 정도가 공실이 됐습니다. 건물주도 울까요 안 울까요? 울죠. 아이고 찐지게 조금이라도 내가 인하에서 같이 살 걸 괜히 욕심부려서 임대료 올렸더니 다 나가버리고 네. 나가는 동안은 어떻게 되죠? 나가는 동안 못 받잖아요. 보증금 월세 한 푼도 못 받고 네. 관리비만 본인이 내요. 내고 그렇죠. 얼마 이게 건물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절대 시장가 이상으로 함부로 못 올립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4년간은 보호가 되어 있고 우리는 또 이 보호 기간을 6년은 늘려야 된다. 학제하고 맞춰서 네. 초등학교 6년 지금 4년밖에 안 되지만 6년 동안 있을 수 있게. 예 그리고 건물주들께도 세상에 세금 나왔다고 세입자한테 전가하면 안 되시죠. 물론 그 선의에만 저희가 호소할 수는 없는 거 알지만 일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과세 이연, 아. 상속이나 매매나 증여 때 한꺼번에 내는 것도 지금 도입을 촉구하고 있고 네. 공제율이 80%인데 90% 100%까지 그래서 일가구 주택들의 지금 이번 종부세 내는 사람 여러분 98%가 낸다 하시면 안 됩니다. 98%가 안 낸다 하시면 안 됩니다. 2%가 2% 아닙니다.
국민 개인 88만 명 1.7%만 내는 세금이고요. 그 중에 1주택자는 13만 2천 명 네. 2천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도 대부분 80%까지 받는 공제를 대부분 받습니다. 80%까지 받는 사람은 3분의 1이나 되고요. 실제 그 되는 낮은 돈은 비율로 얼마 안 공제를 됩니다. 받는 사람이 85% 네. 가까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1주택자 부담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뭐 나오잖아요. 30억이면 여기 나오잖아요. 네. 시가 20억이면 50만 원 평균. 근데 30억이면 20억이면 27만 원. 일단 27만 공제까지 원. 받으면 네. 더 줄어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뭐 민주당 시가 의원들 21억인 분이 올려놨잖아. 나 47만 원 나왔다. 네. 이게 뭐 폭탄이냐? 막 올라오더라고요 정말로. 예, 지금 종부세 네, 나온 얼마 사람들 나왔다, 얼마 올려요. 나왔다. 지금 많이 폭탄 나온 사람 아니다. 누구냐면 이런 3주택 얘기. 이상자들이에요. 아하. 투기 세력들이잖아요. 법인들도 예, 많이 그다음 내고. 법인들이에요. 법인이 불필요하게 부동산 투기한 거 아닙니까? 네. 내놔야죠 집을. 이런 분들은 아하. 한 채씩 파세요. 그리고 그걸로 이게 세금 내시면 되죠. 지난해부터 예고가 돼서 예. 기간이 충분히 있었던 작년에 부분이 이미 있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1일이 기준이거든요. 이 종부세 그 소유 기준이. 네. 근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기재부 자료에도 네. 충분한 기간을 냈대 10개월이나 유예 기간을 아하, 줬습니다. 10개월 유예 기간. 예. 근데 그때까지 버티고 있는 건데 윤석열 씨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무책임하고 무개념인 게 네. 종부세를 다시 없앨 수 있다니까 집을 내놔야겠다고 생각했던 투기 세력들이 네. 보는 거죠. 또 윤석열이 내년 되면 대선까지 보면서. 종부세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버티게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 심지어 소급해서 깎아줄 수도 있다는 헛된 기대를 하는 분도 있고요. 네. 이게 매우 무책임하고 무개념한 행동입니다. 음. 무모한 행동입니다. 100% 지역으로 가는 저는 지역 주민들이 골기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타도하자라고. 아니 지역으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종부세 이런 아이디어 나오잖아요. 종부세 고지를 네. 전 국민에게 다 발부하자. 그러면 98.3%는 영원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나 느낀다. 예, 보고. 느낄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 각 지역에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얼마 가는지 얼마. 시군구별로 표를 하나 붙여주는 거죠. 이러면 종부세 경남 통영시 나눠주니까 지역에다 몇십억 이런 식으로 몇백억 이렇게 그것도 보면 아이디어네요. 자기 고향 그러면. 통영시로 몇백억이 갔네. 네. 볼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는지. 종부세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 아이디어잖아요. 국토보유세를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통합해서 예. 땅 많이 간 사람한테 세금 더 많이 걷어서 국민의 90%한테는 기본소득으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배당으로.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개개인이 90%가 돈을 더 내가 만약에 토지 보유세로 뭐 100만 원을 냈는데 네. 돌려받은 돈이 200만 원이면 이기네. 이제 국토보유세 아이디어가 그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국토부에서 더 논의를 해야 되지만, 근데 이 종부세는 지금 국민들이 어디로 쓰는지를 잘 모르니까 정부의 당도 홍보를 더 해야 되고요. 윤석열 씨라든지 국민의힘 색이 진짜 나쁜 게 종부세가 지역 발전으로 100% 가고 있는데 그걸 절대 언급을 안 해요. 100% 시군구로 가고 있잖아요. 기초단체로. 그러니까 만약에 재산세 합치게 되면 정말 이제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강남, 서초, 잘 송파구만 사는 곳만 엄청난 더 세금이 늘어나고. 강남북의 차별은 더욱 심해지고요. 네. 차이는 서울과 지역의 차이는 더욱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종부세에 대한 얘기 언론에서 막 복잡하게 써놓고 하기 때문에 이게 폭탄 나도 맞은 것 같아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보면 폭탄 맞는 사람은 거의 1.7%밖에 안 되고 1.7%고 그중에 13만 2천 명은 일가구 1주택자여가지고 폭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까 말했 시가 25억이 50만 원인데 그러면 한 달에 4만 원 꼴인데 자 한 달치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의 원룸비도 안 됩니다. 네. 청년 대학생들은 한 달에 50만 원 주급을 내는데 그건 그렇죠. 그게 바로 폭탄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월세 20만 원씩 청년들 주고 지원해주는 네, 네. 제도 생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건 정말 잘한 거죠. 저는 청년들 일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집이 없이 사는 청년들한테는 예외 없이 네. 뭐 정말 처음에 재정이 어려우면 상위 10% 정도 부모님을 제하고는 네. 예외 없이 월세를 지원해 주자. 아하. 월세 살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지원해 줄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나가서 살면 월세를 지원해 주자. 그렇죠. 더 늘리자. 이런 제도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종부세 얘기까지 좀 해봤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진실이 뭔지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뭐 이걸로 언론 탓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맞습니다. 지역구 민심들 언론 환경은 얘기하고 탓할 듣고. 것도 아닌 게 이미 상수잖아요. 변수가 아니라. 네. 자 YTN 보세요. YTN 집 20채를 상속받은 20대 청년이 네.
그 종부세 2억 나왔다고 아하. 그 사례를 올렸습니다. 예. 20대 근데 청년이 2억 낸다. 이걸 예, 보고 올린 20대가 2억을 내는 게 진실이 아니라 네. 집이 20채가 있는 아. 사람이 2억이 나온 거잖아요. YTN마저 그런 엉터리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YTN 그 보도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0채가 얼마인지 아하. 집값은 실제로 최근에 얼마나 뛰어서 이 사람이 세차는 얼마나 그 벌었는지. 이야기 빠져 있습니다. 그렇네요. 최소 주택이 다세대 20채면 5억으로만 쳐도 역세권 5억만 해도 100억이 넘는 주택을 상속받은 5억으로 겁니다. 치면. 그리고 그중에 한 채 팔아서 갚으면 되잖아요. 세금이 부담되면. 그다음에 세입자가 있어 집이 안 팔린대요. 네. 마치 세입자가 있으면 집이 안 팔리는 걸로 오해하겠어요. 보도를 보면 세입자 있어도 집은 다 팔면 뭐,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할 수는 있죠. 오히려 세입자가 있으면요, 그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세입자가 예를 들면 집값이 5억인데 네. 세입자가 3억으로 있다, 2억으로 있다. 아. 그럼 나머지만 내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더 잘 팔립니다. 자, 집이 한 채가 5억이었다. 저 다세대 주택 20채 중에서 네. 5억이면 세입자가 세입자가 2억이나 3억으로 있다 쳐요. 네. 그럼 그걸 끼고 팔면 2억이나 3억 남죠. 그렇죠. 그걸로 세금 내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나 YTN까지 아.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하는 거 저는 정말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YTN이. 그러니까 많이 보는 채널이 많이 보는 방송인데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20대 청년 2억이 나왔다라고 마치 종부세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격을 하는 거. 20대 청년이 아니라 YTN 여러분 집이 20채인 사람이라니까요. 투기 네. 세력입니다. 투기 세력. 그분이 본인이 상속받았대요. 본인이 잘못은 안 했죠. 아버지가 투기를 한 거죠. 네. 본인이 그게 싫으면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상속을 아버님이 주신 소중한 재산인데 상속을 포기하기 쉽지 않았겠죠. 네. 받았으면 세금 내는 거야. 내야죠 당연히. 아, 한 채만 팔아도 되는 건데. 네. 참 언론의 중요성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방송도 예. 있기 때문에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오늘 또 이제 안진걸 혹시 유지 소장님? 교수 일본 저격인가요? 아니요 이재명 후보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1시에 제가 항상 학생들과. 이재명 후보하고 경합을 하더라고요. 제가 밀리죠. 아무래도 여러분 이재명 후보를 보러 가셔야죠. 이번 주말에 메타버스 때문에 박정희님 2박 3일 가셨어요? 네. 아니 저 일요일만 다녀왔는데 일요일만 고생 많으셨죠. 뜨겁더라고요 분위기가. 뜨겁죠. 다르더라고요. 막 또. 수천 명씩 막 네, 몰려들고, 시장을 예. 가득 메운 이런 시민들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의 인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맨발의 투혼을 발휘해준 안진걸 소장. 아이고, 오늘도 봤습니다. 맨발 맞습니다. 다리가 짧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 맨발이지만 네. 귀엽게 생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깨끗이 썼기 때문에 더럽진 않습니다. 대신 맨발의 투혼 네, 민주당 선대위 네, 그다음에 범민주 진보 세력들 네, 정말 민주화 민생과 평화가 승리하고 네. 서민들과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정말 올인해야 됩니다. 네, 피눈물 아하. 땀 흘리면서 뛰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같은 정치 검찰, 깡패 검찰, 공작 검찰, 네, 반민생 세력에게 정권을 줘서는 안 되죠, 여러분. 네. 호소드립니다. 자,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호소까지 들어보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